2024년 8월 28일 수요일 경제 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알테오젠은 전날보다 0.8% 오른 31만 노천원의 거래를 마쳐 코스닥 시장 시총 1위에 등극했다. 알테오젠 시총은 연초 4조 7,749억 원에 불과했지만 8개월 만에 3배 넘게 치솟았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연초 시총이 27조 7,267억 원에 달했으나 최근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본 비용을 좌우하는 금리 인하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알테오젠은 최근 미국에서 히알루론이다제 ALT-B4의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며 올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 등 경기 관련 종목 대신 금리 인하 수혜주가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주는 전망이 어둡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포드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수정하는 등 업황 둔화가 뚜렷한 상태라며 업황 개선 모멘텀이 없기에 당분간 유의미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 뉴스. 지난달 한수원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회방을 놓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한수원이 원자로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체코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 측 주장을 일축했다. 라디슬라브 크리츠 체코전력공사 대변인은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낸 건 정당하지 않다며 규정에 따라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에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수주 경쟁이 예정돼 웨스팅하우스가 미리 한수원을 걸고 넘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 뉴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현지 시간 26일 중국산 전기차의 100%,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수입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중국에 매긴 것과 같은 관세율이다. 현재 캐나다가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테슬라만 이 같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든 전기차를 2023년부터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3% 넘게 급락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7일 테무의 모기업 핀도도의 미국 예탁 증서는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28.5%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550억 달러나 증가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향후 사업 전망도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탓이다. 첸 레이 CEO는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불가피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무려 8번 이상 언급했기 때문이다. 핀도도의 실망스러운 성적표는 최근 포착된 중국 경제의 적신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지난 6월까지 3개월 동안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한 핀도도의 실적과 함께 회사가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건 향후 12개월 동안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음 뉴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26일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 분석을 인용해 세계 15대 방산 업체들의 자유현금 흐름이 2026년 5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가장 성과가 좋은 업체들은 미 방산 업체들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BAE 시스템스, 독일 라인메탈, 스웨덴 사브 등 각국을 대표하는 방산 업체들이 포탄과 총탄 등 탄약, 미사일 신규 주문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군비 지출이 늘면서 방산업체들의 수주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돈을 이들이 어떻게 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버티컬 리서치의 로버트 스톨라드 애널리스트는 이들은 대개 대차대조표에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M&A에 투입되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톨라드는 M&A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 어두어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두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두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 하이브가 지난 19일 발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민 대표와 작년 체결한 어도어 주주관 계약도 해지된 상태다.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인사라며 향후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미국 헤지펀드와 뮤추얼 펀드들이 지난 2분기 헬스케어 업종 비중을 늘리고 대형 기술주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헤지펀드들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보유 비중을 줄였다. 헤지펀드와 뮤추얼 펀드는 인공지능 관련주 대신 경기 방어주와 헬스케어 부문 주식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종목 8개 중에는 신용카드 대기업 비자와 마스터카드, 지급결제 핀테크 기업 파이서브 등 금융결제 기업 3곳이 포함됐다. 경기 영향을 덜 받고 꾸준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다. 보험사 프로그레시브와 의료 서비스 업체 유나이티드 헬스도 많이 사들인 주식에 포함됐다. 보험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사라지면서 이익 전망이 정상화하고 있다. 이 밖에 건축자재 회사 CRH도 펀드들이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주택 건설이 정상화되면 매출과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뉴스. 27일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에 따르면 지난달 다이소몰 앱 사용자는 26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적 역시 우상향을 기록 중이다. 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3조 4,6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4% 늘었다. 이는 다이소가 뷰티 패션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한 점과 더불어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불황형 소비 흐름이 뚜렷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명품을 취급하는 플랫폼 규모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달 트렌비, 반란 등 총 4곳의 국내 주요 명품 커머스 앱 사용자 합계는 5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급부상했던 명품 시장이 경기 침체 여파에 주춤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적 역시 저조하다. 트렌비와 반란의 지난해 매출은 반토막이 나며 각각 54.5%, 56%씩 감소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8월 27일 오후 8시 27분 원달러 환율은 1331.9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